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ETF를 사는지, 어떤 주식을 사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너도 나도 ISA 계좌 만든다고 해서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외국 납부세액, 이중과세 이슈 때문에 ISA 계좌 투자 운용 전략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ISA 계좌 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는 절세 계좌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을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덜 내는 그런 계좌예요. ISA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는 ETF, 주식, 리츠, 채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중개형 ISA 운영 현황에 41%가 ETF, 32%가 주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ETF를 많이 사는지 어떤 주식을 많이 사는지 리스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ETF인데요.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국내 상장 국내 ETF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지 배당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ETF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나 애플, QQQ, 스파이 같은 것에는 투자할 수 없는 거죠. 2024년까지는 해외 ETF 시세 차익과 배당, 국내 ETF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잘 누리면서 투자하는 것이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외국 납부세액 이슈 때문에 미국 배당 ETF 인기가 시들해졌고요. 국내 배당 ETF로 자금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외 ETF 시세 차익 부분과 국내 ETF 배당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외국 납부세액 부분이 좀 바뀌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ISA 계좌의 장점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되고요. 그 부분을 초과하면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수익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이 안 되고요. 건보료 산정 기준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 관련된 리스트인데요. 자료는 삼성증권 앱 ISA 고수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증권 중개형 ISA 계좌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국내 상장 해외 ETF 탑 10입니다. 여기에는 시세 차익 목적 ETF랑 배당 ETF가 섞여 있어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개, 미국 배당 다우존스 관련 ETF가 4개 있습니다. 원래 미국 배당 ETF가 2순위 정도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 납부세액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이 순위가 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개인데요. 이 3개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산 운용사별로 이렇게 비용이랑 분배율만 조금씩 다른 ETF입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 종목을 지수로 만든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ETF 한 주당 가격을 보시면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2만 원으로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에 다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로 투자하게 되면 미래의 1등 기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0년대 시총 탑 10 기업인데요. 이때는 에너지나 산업 기업이 1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총 탑 10을 보시면 혁신기술, IT나 AI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뒤는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면 언제나 그 시대의 1등 기업에 자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ETF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개인데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S&P 500 지수랑 겹치는 종목도 80여 개가 있어요. 시총이 큰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 ETF를 동시에 투자한다면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ETF 수익률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5에서 17% 정도 되고요. 세 번째는 미국 배당 관련 ETF 4개인데요. 미국 배당 ETF를 ISA에 투자했을 경우에 2025년부터는 세금을 떼고 세후 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15% 세금에 대한 재투자 매력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우량한 배당주들의 장기 성과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2개 ETF는 미국 배당주 중에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재무 상태가 우수한 기업 100개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장기 보유에 적합한 안정적인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연 3에서 5%이고요.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2개 ETF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주는 상품이에요. 그럼 이 ETF 2개는 배당금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어서 우리가 받는 월 배당금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일반 미국 배당 ETF가 3에서 4% 배당 수익률이라면 커버드콜 ETF 배당률이 5월 26일 기준으로 9에서 12%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배당을 많이 주면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커버드콜 ETF는 횡보장이나 약세장에서 주가가 크게 안 올라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주는 건데요. 강한 상승장에서는 콜옵션 매도 때문에 수익이 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배당주 ETF보다도 성과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커버드콜 ETF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은퇴자나 보수적인 투자자가 적합할 것 같고요. 일반 미국 배당 ETF는 안정적인 배당 플러스 장기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배당 ETF인데요. 미국 배당 ETF랑은 좀 다르게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전 배당금으로 ISA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까지 재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금리 인하기이면서 국내 주식 밸류 프로그램 이슈랑 겹쳐서 국내 배당 ETF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국내 배당 ETF 리스트는 삼성증권 앱에 없어서 제가 국내 배당 ETF 시가총액 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5 리스트인데요. 위에 2개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 고배당주 ETF인데요. 시총이 7,500억 정도 되고요. 국내 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이고요. 매월 배당금을 줍니다. 연 5에서 6% 수준의 배당금을 이제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금융주가 약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 이렇게 다양한 섹터의 고배당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이 ETF의 특징입니다. 5월 중순 기준으로 1년 배당 수익률이 4.66%, 주가 수익률이 17.11%, 그래서 총 토탈 리턴 1년 동안 수익이 21.77%가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인데요. 이거는 시총이 3,400억 정도 되고요. 이 ETF는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한 종목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월배당 ETF예요. 은행주와 보험주가 들어있고 이것도 연 5에서 6% 수준의 배당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연 3% 은행 예금에 비하면 은행 배당 ETF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현재 5월 중순 기준 1년 배당 수익률이 5.17%, 주가 수익이 19.87% 해서 총 토탈 리턴 1년 수익률이 25% 정도입니다. 다음은 개별 주식인데요. ISA 계좌 안에서 개별 주식 투자도 32% 정도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어차피 비과세예요. 그래서 ISA 계좌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ISA 계좌에 국내 배당 주식을 많이 담게 되는데요. 국내 배당 ETF처럼 배당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스트는 삼성증권 앱에서 ISA 고수픽 배당주 탑10 리스트인데요. 개별 주식도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3에서 8%의 종목들이 꽤나 있었어요. 통신주나 금융주, 화학주, 유틸리티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서 배당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년간 받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뒤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요.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다고 무조건 배당주를 사면 좋은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배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회사여야지 진짜 매력적인 배당주예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 악화 이런 것 때문이면 장기적으로 배당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의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배당주 투자보다는 배당 ETF가 좀 더 초보자 분들에게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ISA 계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ETF를 사는지, 어떤 주식을 사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ISA 계좌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